했어요. 마이크 때문에 안 되겠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동익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구체적인 재물 피해는 제가 계산을 인명피해는요? 인명피해는 약 100만 정도 있었던 사망 44만 명, 실종 25만 명, 부상 94만 명, 그리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아마 그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의 피해까지 합친다면 더 되겠죠? 예.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미군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일으킨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아니, 총리 후보자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면은 국군 장병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은 후손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럼 국군 장병들이 6.25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이 죽고 피해본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국군 장병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교육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국군 장병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뭐 가정을 전제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는 그 전쟁관을 이야기를 할 적에 꼭 그렇게 어떤 가정을 두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보실장이시죠? 예. 자, 국민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면은 안보실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잡아줘야 됩니다. 올바로 잡아줘야죠. 어떻게 잡아줘야 되죠?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는 건 잘못된 건 맞죠? 글쎄, 그걸 잘잘못을 따지기 제가 어렵습니다. 그 본 뜻은 본인이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건 국회 청문회 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문창극 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 가정을 전제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다. 예. 외교부 차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총리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외교에 있어서는 그 외교 당국뿐 아니라 정상 외교, 또 국무총리도 광의의 정상 외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6월 12일 날 런던에 가셨었죠? 제가 아니고 제2차관, 전 제1차관입니다. 제2차관이 런던에 가 있었습니다. 제2차관이 런던에 가서 뭐라고 주장했죠? 제2차관 발언을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의 대표를 가서 한 발언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정확히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분쟁화 성폭력 문제가 이제 그 국제회의의 주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그 보편적인 우리의 입장과 더불어서 위안부 문제 같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권 침해고 범죄 행위다 이런 취지로 말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 날 외교부는 런던에 있는 국제회의에 가가지고 위안부 사과 문제를 언급했어요. 맞죠?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자, 근데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이 총리가 될 경우에 그 위안부 사과 필요 없다. 일본 배상 필요 없다. 독립운동 필요 없고 내선일체,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윤치호 씨의 주장을 인용하는 이런 발언을 한다. 자,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은 앞으로 이 총리 외교가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총리 후보자가 그런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건 저도 봤습니다만 또 동시에 그 이후에 총리 후보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과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 일본 대표나 중국 대표가
총리가 과거에 한 말은 상관없고 그 이후에 사과한 말만 가지고 대처할까요? 일본이나 중국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면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쨌든 외교적으로 저 좀 타격을 입겠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그 앞서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대한민국 정부의 분명되고 일관된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고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그런 발언을 했었다라고 그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 외국에서 지적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총리 후보자의 말씀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자 본인이 소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 안 하는 게 좋죠? 총리 후보자의 말씀으로 이제 충분히 아마 그러니까 총리 될 사람이라면 그런 발언 안 하는 게 좋죠?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총리 후보자께서 본인의 입으로 과거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뭐라고 소명했어요? 과거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교회당이나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럼 교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아무 얘기나 해도 상관없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교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아무 얘기나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총리 후보자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기 서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 있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예, 정호원 총리님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주 4.3 사건 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당연직? 네. 그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 사태다. 이렇게 그 발언을 했는데 그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진위를 제가 본인한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군국진 현대사회에서 빚어진 불행한 사건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공산 이번에 그 추념일로 지정을 하고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한 얘기는 본인한테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해명되어 있는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남로당의 그 무장 봉기를 지칭한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총리 후보자가 한 발언 직접 들어보셨어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취지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직접 총리 발언한 내용이 인터넷에 다 떠돌고 거의 많은 국민들이 그런데 4.3 사건은 무장 폭도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그런 한 부분을 지칭한 뜻이다. 총리 후보자가 4.3 사태에 관해서 남로당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런 뜻으로 한 것이다고 그렇게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한 진실은 앞으로 좀. 예. 황교안 법무장관님 나와주세요. 예. 종교인이 교회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종교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종교의 영역을 넘은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했던 발언들 혹시 보셨거나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어떤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 간첩 출신들이 들어와 있다. 윤치호 씨 매국노 말을 인용하면서 한민족은 공산주의가 맞다. 공산주의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냐 없냐를 제가 말씀드릴 때는 법적으로 문제를 묻는 겁니다. 예,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동기에서 했는 것인가, 어떤 문맥에서 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죠? 실제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됐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차를 다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조사하셨습니까?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사하셨냐고요? 저희가 조사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윤치호 씨 말을 이용해서 한민족은 공산주의 하는 게 맞다. 국회에는 간첩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단초가 있으면, 수사에 단초가 있으면 수사를 합니다. 아니 지금 전 국민이 다 그 동영상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수사의 단초가 아마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보도만 가지고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관행입니다. 제가 지금 발언한 거 보도됐나요? 뭐 그런 취지의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세밀하게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동영상,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 안 봤나요? 아무도?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떤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니 그런 발언을 보지는 직접, 않았습니다. 그런 발언을 직접 한 게 동영상을 통해서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수사 안 하세요? 조사 안 하세요? 저는 보지를 않았고요. 그것이 뭐 단초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전 국민이 동영상을 통해 다 보고 있대요. 다 오픈돼 있고 다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조사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국민이 받는 거 하고 받는지 안 받는지 하고 수사를 시작하는지 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수사를 하십니까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에 단초가 발생하면 그런 경우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초가 안 되나요? 지금 발언된 내용에 관해서는 본인이 달리 또 해명도 하고 있고 자세한 이야기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의혹 제기된 것으로서는 수사의 단초가 되기 아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 간첩들이 들어와 있다. 한민족은 공산주의가 맞다라는 말 윤치호 씨 말에서 인용하고 이 부분들 이게 단초가 안 된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에 있었다고 해서 다 수사를 하다 보면 범죄가 너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아직 미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박찬식 신부님 왜 수사하셨나요? 누구요? 박찬식 신부님이요. 군산에. 그나마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수사한다?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고 고소고발이 없으면 수사 안 한다?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수사한다 하더라도 각하로 간단하게 뭐 처리할 수도 있고 정식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해서 상당한 신빙성 있는 범죄 혐의가 파악된다면 고소고발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세월호 관련 해경 수사 결과 5월 10일 날 검찰 발표한 내용 있죠? 해경. 해경에 대한 수사 발표한 내용 있죠? 해경에 대한 수사는 지금 5월 11일 날 해경뿐만 아니라 구조 책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했고 5월 10일 말씀하시는 건 아마 선원들에 대한 그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해경 도착 지시 선내 진입했다면 전원 구조 가능했을 것. 이게 발표입니다. 이 내용 모르세요? 그 책임 있는 검찰 관계자가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거죠? 저희 그런 의혹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수사와 관계된 그 검찰 직원이 그런 말을 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론에서 허위 보도했다는 얘기예요? 저희 검찰 내부에 수사 책임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언론 있습니다. 이게 보도 정정 요청했습니까? 어느 언론에 그것이 보도가 이거는 됐습니까? 방송 언론 다 나와 있어요 지금. 5월 11일 날 거의 TV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검찰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 내용 모르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그런 보도가 일부 돼서 수사 관계된 분들에게 된 사람들에게 확인을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럼 검찰이 안 한 말을 전부 다 검찰이 한 걸로 속고 있네요.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가끔은 언론에 오보도 있고 또 좀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채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월 28일 날 목포해경 압수수색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27일 날 압수수색한다고 미리 알리셨죠? 언론 통해서? 미리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직원들과 또 유관기관 직원에 의해서 그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돼서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속 등 사법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왜 하죠? 기본적으로는 증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경에 대한 5월 11일 날 해경이 다 구하시는 거 못 구했다라고 발표했고 4월 27일 날 미리 보도해가지고 28일 날 압수수색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언제 했죠? 4월 27일 날 보도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언론에 것처럼, 보도됐다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위로 돼 나갔고요. 그러고 나서 언제 압수수색했죠? 해경 관련? 그 다음 날 28일 날 네, 그 다음에는요? 28일 날 압수수색을 했고 6월 초에 본격적인 구조 책임 수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정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그렇게 6월 5일 날 다시 압수수색했죠? 6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네, 6월 5일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입니다. 지방선거 다음 날인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해경에 대한 책임론, 예? 해경을 없앤다, 대통령께서 발표까지 하고 해경에 대한 수사한다는 보도가 5월 11일 날 나오고 그 전에 해경에 대한 수사팀을 꾸린다라는 발표도 하고 하셨는데 6월 5일 날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증거인멸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네요? 4월 28일 날 사고 직후에 해경 등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긴급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이미 했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일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한 세월호 침몰에 직접 책임이 있는 수사들을 쭉 전개하면서 병행해서 구조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 수사 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5월 11일부터 수사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6월 5일까지 거의 한 25일 걸렸는데 왜 그동안 압수수색 못했죠? 5월 11일 날 무슨 수사를 착수했다고? 해경 수사 착수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니 해경에 대한 수사 착수는 4월 28일 압수수색하면서 이미 착수가 된 겁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수사의 시작을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출발을 말한다. 근데 28일 날 압수수색하고 나면 6월 5일 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증거인멸이라든가 해당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다 도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다른 일들이 다 많지만은 우선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검토하고 또 수사팀에서는 연구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4월 28일 어디 압수수색했어요? 해경과 또 VTS 필요한 부분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 5일 날은 어디 압수수색했죠?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 이쪽에 압수수색 언제 했나요? 목포 해경 압수수색 언제 하셨어요? 제주라든가 이런데. 그게 처음에 이제 4월 28일 날 할 때도 해경 사원실이 수사가 됐고 그것이 목포에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6월 5일 날 했거든요. 목포 해경은. 예. 그렇다면은 목포 해경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고 구조라든가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부서인데
6월 5일 날 돼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증거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포에 있는 그 해경 상황실 이런 것들도 압수수색을 했고 6월달 말씀하시는 건 이제 추가 확대 압수수색을 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증거 확보에 관해서는 저희가 초기부터 면밀하게 대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해경에 대해서 그 구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검찰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해경뿐만 아니라 구조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뭘 잘못했죠? 그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행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해경이 안전인력을 1513명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190명밖에 안 줬어요. 2014년에는 1499명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101명밖에 안 줬어요. 왜 이랬죠? 통상 각 부처에서 그 필요 인력을 요청을 하더라도 100% 다 반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육이라든지 경찰 이쪽 분야는 최대한도로 이렇게 인력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상 10%에서 한 20% 정도밖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안전관리 인력을 해경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안 준 인력 배치를 안 해준 안행부 이번 구조 과정에 문제였다면은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하는 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그때 인력을 많이 안 줘서 이런 문제가 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소방이나 경찰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공무원들은 인력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과 소방, 교사, 경찰은 꾸준히 인력이 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 기능하고 정보 취합 기능, 그리고 경비 기능, 안전 기능 이거 분리되나요? 분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보나 수사가 같이 결합돼서 가기도 하고 갑니다. 그 외국 그 불법 그 어업 선박들 단속하는 거 거기에는 뭐가 해당되죠? 단속할 경우에 수사 안 해도 됩니까? 수사도 있습니다. 수사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아마 해경이 현장에서 퇴치하고 불응하게 되면 수사로 들어가서 검거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수사 기능하고 경비 안전 기능을 분리하겠다. 이게 수사의 기법상 맞는 얘기인가요? 경비와 수사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합쳐져 있질 않습니다. 아니, 불법어로 단속할 때 그러면은 이게 해경하고 그다음에 경찰과 구조안전하고 이게 해경 업무가 분리되는 게 옳으냐고요? 그것은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경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합쳐서 수사를 하고 또 경비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일본도 이거 분리해서 하고 있나요?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경비와 수사는 나눠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은 합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눠져 있는 나라에 얘가 있나요?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도 수사와 나눠져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특정 범죄에 관해서는 합동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비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법어로 하고 있는 외국 선박들 그 단속하고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이제 나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경에서 단속도 하고 검거도 하고 수사도 해서
효율성을 높여왔던 것으로 현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 아닌가요? 해경이 그 불법으로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우에는 일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분리할 경우에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뭘 잘못했는지 분석을 하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밝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뭘 잘못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해경 해체를 먼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컨트롤 타운이 현장 대처 능력의 이런 면에서 좀 더 격상을 시켜서 전문화된 기구 국가안전처에 흡수시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먼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 사고에 대처하는 데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도 안 끝났고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고요.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는 법률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하는 문제이고 이거는 이제 실제 대처에 있어서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근혜 정부 대처 방법을 보면은요, 2013년 7월 태안에서 해병대 캠프 사고 났을 때 해병대 관련 캠프 금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건 터졌을 때 이거 대학교 오리엔테이션도 없앴어요.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수학여행도 없앴어요. 해경 구조 잘 못했다. 해경 해체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유병원 검경 6,000명, 육해공군 군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잡고 있는데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검찰, 이거 체포 못한다고 검찰 해체하실 건가요? 그건 좀 성격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했던 것은 현재 발생한 사고에 비추어서 유사한 사고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시 조치로 그런 조치를 했던 것이고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면 다시 그거는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해경도 원상으로 돌릴 거예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슨 법률적으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밝힐 것이고 지금 현장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체계 전문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화된 조직 체계에서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죠? 네? 사회부총리 얘기가 왜 나왔죠? 갑자기? 우리 사회 분야도 지금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분야에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게 세월호 사건하고 뭔 상관이 있죠? 그하고 무슨 관계를 떠나서 앞으로 조직 개편하는 마당에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2013년 2월에 야당 의원들이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자라고 기자회견했고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일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무시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사회부총리제 얘기한다면은 작년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회부총리제를 우리 야당 의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왜 안 받아들였었죠? 그럼? 이건 정부 조직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관도 추천하셨죠? 네, 했습니다. 자, 이번에 책임 총리로서 그만두기 전에 장관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천한 인사들 문제점 알고 계세요? 저는 일일이 검증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건 청문회에서 다루지를.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그 장관들을 국무위원들을 추천하셨죠? 그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 네. 그건 어떻게 검증하셨죠? 그건 여러 가지 경력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논문도 제자 논문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내고
예? 그랬는데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총리실에서 그런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는 점은 시인을 하고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점에서 충분히 검증이 못된 것은 불법 대선 자금을 모으고 전달했던 장본인, 그야말로 그 비리와 연루된 그런 찻대기 정당을 만든 그 장본인, 그 능력 있는 건가요? 그래서 추천하셨어요? 국정원장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총리가 지칭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음주운전 걸렸을 때 나 기자인데 라고 하면서 협박한 사람, 앞으로 나 장관인데 라고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 추천하셨습니까?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추천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그걸 왜 다 국회에다 떠넘기세요? 충분히 총리실에서 검증 작업을 충분히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나와주세요. 예. 2013년 공공기관의 정부 출연금이 112조 9천억이에요. 근데 부채가 아직까지도 523조 2천억이거든요. 이 부실 경영에 대한 부분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공기업 공공부문 비리에 관해서 금년에 역점을 두고 수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자를 봤던 공공기관 66곳이 33억 3,200만 원의 기관장들이 성과급을 받아갔는데 이거 배임에 해당되지 않나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맞다면 범죄 여부를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요, 정책금융공사 적자가 1조 5,362억이 났는데 기관장 성과급으로 3억 1,700만 원 받아갔어요. 이거 배임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 자체로 배임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전체 상황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국립의료원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매년 적자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계속 정부 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요. 근데 이게 원장이 상근을 해야 되는데 상근하면서 서울대병원 가서 수술하고 진료하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법률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증거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11년에 국립의료원 400억을 정부가 투입했는데 20억 부채였어요. 2012년에 또 300억 더 줬는데 부채가 52억으로 늘었어요. 2013년에 또 250억을 더 줬는데도 109억으로 부채가 늘었어요. 근데 여기 원장은 지금 홈페이지나 다 보면 서울대 병원 외과에서 수술하고 있고 진료하고 있는 거로 나타나 있어요. 전화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바로 이렇게 공공기관의 장들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이렇게 딴 데 가서 일하고 여기서는 월급만 받고 있는 이런 형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의 실태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수사가 진행이 되면 새 정부 들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사를 수사로 끝내지 말고 수사 결과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잘 발굴해서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연정노예 사건 보셨죠? 예.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 발표한 양양에서의 내 모녀 이 성폭행 및 40억대 자산 강탈한 거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보도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성폭행 사건하고 이렇게 자산 강탈 이런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는 수사만 하고 기소만 하고
앞으로 대책을 전혀 없습니까? 수사와 기소하는 것은 이제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강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장애인 제도나 또 그런 방금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것들이 과연 잘 지켜져서 사회 정의가 잘 구현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쟁점들에 관해서도 깊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입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마녀 사냥식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건 잘못된 관습이 있습니다. 관폐하의 문제,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정리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고 50세만 되면은 내보내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은 공공기관의 장들이 다른 데 재직하고 있으면서 3년, 4년, 2년 일시 정거장으로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운영하겠습니까? 정부, 국민의 혈세 아무리 투입한다고 해도 그 적자, 부채 그거는 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검증하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